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하락했지만 예대 금리차는 4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대 금리차는 잔액 기준 지난 3월과 같은 2.35%포인트로 하늘이 금리를 올린 작년 11월 이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5곳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특별지역 지정은 전북 군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일자리 사업과 실직자 생계 안정지원 사업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이 국내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최초로 원화 녹색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금액은 3천억 원으로 이번 발행으로 확보된 재원은 녹색 채권 지침에 맞게 신재생 에너지 등 국내 저탄소 녹색 사업에 한해 사용하고 결과는 투자자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등 사드 보복 여파 완화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항공 여객이 작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월 연휴에 따른 내국인 여행 수요 증가와 중국 노선의 기저 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손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자, 어제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양 지수 모두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동반 하락으로 코스닥 지수는 10% 이상이 급락하면서 870선을 간신히 지켜낸 모습입니다. 1% 넘게 급락을 하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번 주에 두 분 처음으로 뵙는 자리인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하루하루에 대한 온도차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만 해도 지수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수도 하락하고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약한 그런 흐름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종목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수의 흐름은 강하게 계속 상승할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종목들의 흐름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매수가를 잘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잡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고 아니면은 일단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온도차가 큰 시장 안에서는 하루하루에 대한 전략과 이런 평정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포트폴리오도 만나볼 테니까 잠시 후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어인학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할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6시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인 점은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동반 상승을 또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럴 때 섣불리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비중을 한꺼번에 싣기보다는 최소한 한 3회 정도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의 이 단기 반등이 속임수 반등일 가능성도 있고 하락했을 때 추가로 대응을 한다면 평균 단가는 낮추면서 비중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기준을 지켜가지고 매매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 점검에서 아이콘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긴 흐름 안에서 현재 시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분석도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종류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음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502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요, BNK 금융지주를 매수가 1,200원에 비중 3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BNK 금융지주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 넘게 밀리면서 9,7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단기 추세가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적정 주가와 함께 추세 확인합니다. 네, BNK 금융지주 적정 주가는 44,000원, 비교값은 0.22로 약 5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사들이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을 앞두고 이제 중기 추세는 이제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 전환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제 중기 추세는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가 어제와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밑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일단 단기 추세 위주로 보시고, 일단은 중기는 상승, 단기는 이제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추세와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기는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10,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비중 30%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약했을 때는 짧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매수가가 약간 애매하긴 했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매수가는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는 그렇게 아주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 12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셨거나 했으면 좋았을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금융업종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업종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 2월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어느 정도 버티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해도 금융업종의 흐름 자체는 크게 좋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흐름도 업종의 흐름보다는 강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에 짧은 반등은 가능하지만 강하게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수의 흐름이 강하게 가기 힘들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이 지수보다
흐름에서 꺾이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종목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강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긴 흐름에서는 역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속 홀딩하면은 추가로 낙폭이 커지고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5%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반등하면은 플러스 5%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 지주에 대한 부분,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짧게 대응하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도 역시나 5%에 좀 짧게 위아래로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37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텔콘 RF제약을 매수가 15,100원에 비중은 70%인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워낙 비중도 꽤 실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텔콘 RF제약은 2.49% 빠지면서 11,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 추세 확인할까요? 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이제 5,900원, 비교값은 1.99,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안테나, 케이블 이런 관련된 업종을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지금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이 적정 주가는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 관련된 사항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작년에 중기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60일선과 120일선이 거의 이제 만나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을 하락 추세로 이제 중기 추세 또 전환 앞두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현재 이제 중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 추세는 하락 그리고 이제 내일 그 가격에 따라서 중기 추세도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주에 대한 최근의 추세가 썩 긍정적이지만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중도 꽤 많이 실으셨고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중을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약업종은 단기 반등 구간에 왔습니다. 다만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면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반등은 가능하지만 계속 홀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5%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5% 더 밀리면 정리를 하십시오. 일단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약업종의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와야 반등이 가능하고요. 종목 자체적으로도 기술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가가 아주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아주 길게 볼 필요는 없죠. 사실 그 2015년에 600원대 주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런데 작년 9월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850원인데 19,500원까지 단기에 폭등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폭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정말 크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점 이후에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셨으면은 조금 편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매수를 조금 서두르셨죠. 물론 21선 이하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받지 않은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약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제약업종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업종 자체도 고점을 기록하고요. 고점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까먹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데요. 종목별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했을 때는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없고요. 매수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70%입니다. 일부를 정리하고 일부를 가져간다거나 그런 전략을 하기에는 지금 낙폭이 이미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손절할 때는 손절을 하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때는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약업종 자체가 꺾이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종목도 고점을 기록하고 이제는 추세가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의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25% 손절하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주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추세와 함께 업종에 대한 설명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워낙 비중이 크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신다면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은 가능하지만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30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JTC를 매수가 17,500원의 비중은 30% 기다리면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JTC는 2.41% 빠지면서 14,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JTC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JTC 지난 4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적정 주가는 1,800원, 비교값은 1.31,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중기 추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그 공모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이제 상장됐을 때 그때 이제 시가하고 지금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추세 보시면 이 점도 좀 유심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인데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아직 추세를 따질 수 없고 단기는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17,000원대여서 좀 꽤 높은 매수가에서 좀 들어가셔서 앞으로의 손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상승 전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도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밀리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5%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하면은 최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밀리면서 저점을 이탈하는데 계속 홀딩하는 건 합리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50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매수 자체를 잘못하셨어요. 추격 매수 하셨거나요. 그리고 고점 기록 이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좀 기다리셨다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의 짧은 반등이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격적으로는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매수를 하시고 나서 마이너스 19%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잘못한 것도 있는데 기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모가가 8,500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면 물량들이 더 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모가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역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로서는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조금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한데 강한 상승세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굳이 본전 이상에서 수익을 노릴 정도의 그런 강한 반등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마이너스 5% 정도까지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면은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밀렸을 때는 단기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밀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나 저점 이탈 시에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에 대해서 상승 전환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상승 전환에 대해서 좀 힘든 상황인 만큼 그 안에서 최대한의 가장 유효한 전략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저점 이탈 시 매도에 대한 부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53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부산 산업을 매수가 102,50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부산 산업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205,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상한가 기록한 종목 좀 오랜만에 함께 좀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요.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일단 수익 매우 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122,300원, 비교값은 1.64,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품절주이면서 그리고 이제 철도 또 침목 관련된 그런 이제 테마주로 또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추세는 뭐 단기 그리고 중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일단 뭐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차트상 나타나는 흐름보다는 어떤 뉴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는 남북 경협주들 다시 한번 좀 올라왔지만 오늘은 좀 엇갈린 흐름 보여준 가운데 부산산업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10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20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꽤 큰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수익 관리가 참 궁금하시고 이전 고점까지도 조금은 욕심이 나실 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답변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뉴스에 의한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의 흐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후에 다시 한번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은 내일 이후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폭등 아니면은 폭락, 특히 이 철도 관련주들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도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폭락이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는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셔도 그럴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5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폭등세를 계속 보였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하락했을 때 금요일 같은 이런 흐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뉴스가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점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한 번만 더 날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더 하락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아래로 더 급락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예상됐겠죠. 이렇게 이 대북 관련주들은 급등도 가능한데 폭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경우에는 매도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매수할 때도 이날 매수를 하셨는데요. 점한가를 세 번째 가고 나서 점 상한가를 세 번 가고 나서 상한가가 풀리자마자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하셨는데 운 좋게 간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흐름이에요. 물론 이 위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이 고점을 봤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고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은 폭등도 가능하지만 하락했을 때는 매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0% 가까이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100% 이상 상승이 나오겠죠.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담을 많이 보셨으면은 아셨겠지만은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하자, 아니면 고점에서 몇 % 하락하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북 관련주들은 지금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리고 6월 12일이 정상회담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한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하시고요. 아니면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참 보유하시면서도 급등락이 많이 반복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워낙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익을 잘 지켜가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대응 전략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매도 후에 재매수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좀 현재 부근에서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80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건설기계를 매수가 18만 원에 비중 20%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현대건설기계는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죠. 3.69% 빠진 16만 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참 추세를 파악하기 좀 어려우실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건설기계의 적정 주가는 20만 100원, 비교값은 0.85, 소폭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단기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 하락, 돌파 이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중기 추세 역시 이제 60일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는 가운데 이제 돌파와 이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격상으로는 지금 중기도 하락, 단기도 하락인데, 큰 추세로 놓고 보면은 일단 뭐 박스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박스권이 진폭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할이 되고 나서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큰 흐름에서는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추세는 이제 단기하고 중기는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좀 추세 확인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어요. 현대건설기계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에는 3% 넘게 밀리면서 17만 원대가 이탈이 된 상황이고, 18만 원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더욱더 좀 크게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본전 오면은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10%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대응이 조금 어려운 흐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만 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자리가 사실 하락 추세인데 조금 높게 따라잡으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약간 애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급등할 때 따라잡은 거죠. 금요일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북 관련 뉴스로 움직인 겁니다. 이 종목도 건설기계다 보니까 건설과 관련한 그런 것들, 굴삭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 뉴스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급락했었고요. 월요일에 또 급등했는데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 종목이 분할 상장된 이후에 한번 시세 분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는 한계에 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박스권 고점에서 움직이는 자체가 이미 시세 분출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강하게 더 상승을 위한 그런 흐름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종목이 개별주나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중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대북 관련 뉴스로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없다면은 하락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흐름을 보면은 역시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따라잡은 모습이라서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하게 이 하락할 만한 그런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수가를 위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매수가를 겨우 위에 살짝 상승했다가 또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건설 관련주들이 하락했을 때는 역시 뭔가 악재가 있거나 종목 자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시고, 일단은 강하게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18만 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지금 뭐 상승 시에는 본전 이상에 대한 매도와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한 대응 전략, 가격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06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원 미디어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6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 장의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1% 넘게 밀리면서 9,4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좀 지지부진한데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대원미디어 적정주가 21,100원, 비교가 0.47, 상당히 한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1년 전부터 적정주가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제 단기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특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0일 날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 있겠고, 일단 추세는 중기 추세도 상승, 그리고 단기 추세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면서 상승. 그래서 일단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9,42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 매수가가 10,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한 상승보다는 역시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가 자체가 높죠. 그리고 지금도 10% 이상 하락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600원이면 여기죠.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21선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최소한 121선 이하까지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어야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매수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본전이더라도 지금 저점에서는 거의 20% 정도 상승한 그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손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충분히 받아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 무난한 그런 흐름 정도는 되줘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 고점에서 거의 지금 한계를 느끼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 주가의 흐름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계속 나오기보다는 일단 추세적으로는 서서히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단기 반등 정도만 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고 일단은 관망하시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가격대에 잘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까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84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파미셀을 매수가 6,200원의 비중 10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파미셀은 1.29% 하락하면서 19,2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요, 100% 비중과 함께 지금 6,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꽤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추세 확인할까요? 네, 파미셀 일단 매우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적정 주가는 2,700원, 비교값은 7.11, 의약, 제약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추세는 중기, 단기 모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와 이탈 반복을 하고 있고, 일단 뭐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가 지금 종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느냐, 이 점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꽤 오랜 시간 5,000원과 7,000원 이내에서 가격대가 횡보한 이후에 좀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파미셀인데요. 하지만 지금 19,200원대, 이전엔 최고가가 26,000원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의 고점을 좀 잊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 100%나 비중을 실으셨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목표가를 좀 바라볼까요? 일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점을 보고 나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죠.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목 자체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거나 뭐 어떤 그 성과가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좋지 않고요. 기업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던 흐름이 기대감으로 간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제약업종이 사실 폭등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뭐 어느 정도 좀 부실한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뉴스로 계속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같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종의 흐름이 꺾이고 있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실체가 없이 실적이 실제로 나오면서 상승한 종목이 아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뉴스로 상승했던 종목은 거품이 꺼지면은 갑자기 같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의 흐름이 꺾이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이제는 업종의 흐름도 끝났고요. 종목의 흐름도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매수 당시에도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완전하게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다거나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운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업종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고점을 기록하고 강하게 뚫지 못하고 꺾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매도 후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제약업종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그때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좀 미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의 가장 유효한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파미셀은 뭐 앞서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흐름 참고를 하신다면은 지금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파미셀은요, 일단 매도 후에 좀 관망하시면서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미셀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종목 상담과 함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까지 해봤고요. 이어서 봉투소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세 종목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코덱스 인버스와 대성 창투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자, 오늘 신규 종목 한 종목 들어옵니다. 퍼스텍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오늘 수익률은 바로 15%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이 포트에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퍼스텍 대신에 셀바이오텍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고 일단 퍼스텍이 신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들어볼까요? 네,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업종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제약업종 자체가 그렇게 강한 반등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조금 약간 미지근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약업종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 이후에 하락했다가 좀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 대응을 보고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6,050원에 평균가 매수가 됐는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를 보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계속해서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는 보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하게 가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꺾이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주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액면 분할하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죠. 단기에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강하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지수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900원이 3차까지 추가할 생각이 있는데 사실 추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되고 나서 더 하락하면은 5,800원에는 일단 손절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창투사들의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접근했는데 흐름 자체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애초에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그 대응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매수가에서 5%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 플러스 10%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은 본전 이상에서 정리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하락하면은 손절은 해야겠죠. 마이너스 10%에는 손절가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기준이 오면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반등했을 때 본전 이상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퍼스텍이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편입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대북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빠졌어요. 그래서 시가에 매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악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4,200원에 매수가 됐고요. 3,800원까지 원래는 추가를 할 생각이었는데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는 방위산업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만 발생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요. 현재는 15%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추세에서는 일단 추가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락했을 때는 급락했을 때는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플러스 40% 정도까지 목표 수익을 잡되 그렇지 않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적당히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하락했을 때는 역시 플러스 15% 이상에서 또 적당히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이후에 흐름을 보고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대북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아준다면은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익권에서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담겨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대성 창투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면서 대성 창투에 대해서는 조금의 생각이 드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목표가가 오지 않으면 이번 주 본전 이상에서 정리 예정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신규를 편입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로도 이전에도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내일장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그 부분 보시고 나서 좀 대응하시겠다라고 상승에 대한 부분, 본전 또는 40%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4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국내 보안업체가 암호화폐 지갑을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영국 쪽의 소식이죠.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두 가지 모두 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이슈들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 그 거래소, 그리고 온라인 지갑, 그리고 USB 메모리 형식의 오프라인 이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그 지갑 이렇게 보관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콜드 월렛 지갑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제 그 보안 관련된 회사들 몇 곳에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그 USB 메모리 형식의 이 암호화폐 지갑을 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고, 일단 장기 투자자라면은 인터넷 없이도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들이 최근 거래소 그리고 ICO 관리감도 강화하고 또 압수수색도 막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단기로 보면은 이게 악재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암호화폐 시세 하락에도 좀 일조하기도 했는데 중기로는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제도권으로서 좀 편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 단기로는 하락하고 있는 하락을 좀 이어갔었던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재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소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뭐 앞서서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 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전 고점이 약 1000만 원 가까이였다가 지금 800만 원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800만 원이 이탈이 되기도 했는데 다시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 822만 원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지금 그 이오스 코인, 얼마 전에 이제 알트코인 살펴봤는데 이오스 코인이 보안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가격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이제 이오스에 좀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각각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슈 맞물려서 가격대 흐름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최근에 신규 코인들이 워낙 또 상장도 많이 되고 있고 ICO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코인들도 계속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오늘은 어떤 코인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아이콘 코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콘 코인, 코드명이 이제 ICX라는 걸 쓰는데 한국판 이더리움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판 이더리움이냐? 일단 개발과 운영팀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은 연결, 인터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표방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루프체인이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든 그 개발팀에서 아이콘 코인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 코인은 그 자체적인 것보다 이 루프체인 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 더 루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루프체인은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그리고 뭐 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이제 쓰고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즉 제한된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권한 관리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프체인을 이제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 쇼핑몰, 병원, 보험사, 대학교, 어떤 인증기관, 그리고 은행까지 서로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을 쓰는데 이제 아이콘 그리고 이 루프체인이 연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또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블릭 블록체인은 영어 단어 공개된 그런 뜻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증 또한 누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블록 생성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많은 블록체인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등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다 퍼블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라이빗은 뭐냐? 특정 단체나 특정 그룹에서만 쓰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허가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고 승인된 사람, 그리고 승인된 사람만 검증이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한된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대표적으로 뭐 IBM의 패브릭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루프체인 등등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시도, 아이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코인들과 좀 비교를 해서 다음번에는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목요일에는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콘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함께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용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현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